일부가 없다고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가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혼자 독창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하게 만드는 욕심은 끝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갖기 위해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다 보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세상의 것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는 것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끝없는 탐욕을 부리다가는 대패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들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명예퇴직한 후 금융업에서 일했는데 명퇴를 해도 나와서 잘할 수 있겠다며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 잡아라. 내가 해낼 거니까 라고 했어도 여전히 만신창이었을 텐데요. 많고 거기 가면 여기서 벌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면요. 내 능력으로는 충분해. 그래도 우리 애들 생각을 할 수 없어. 아빠가 회사를 잘 다녔다는 게 있는데 한순간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생활비나 그 외의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애들도 이제 커서 학원에 다녀야 하는데 내가 회사에서 벌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그렇겠지요. 나만 믿고 그냥 갖다 버린 적이 없어. 아, 제가 그렇게 못 믿었던 사람이랍니다. 물론 당신을 믿지,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경우의 수가 있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큰 문제를 이렇게 빨리 결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게는 걱정이 많이 들어서 뚜렷한 대책을 세우기 전에. 세우고 그만두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은 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명퇴를 했어요. 또 오라는 데 많다고 했던 곳에서는 이미 가득 찼다며 거절을 당했어요.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프리랜서로 일을 했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려면 영업력이 좋아야 하는데 남편은 또 그런 수행은 없는 것 같아요. 일거리가 없어지자 전공이 아닌 일을 하다가 한순간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아유, 우리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명퇴 때 받은 것들 다 썼어. 그러니 그냥 회사에 붙어 있어야지. 그 참, 더럽게 잔소리하네. 옛날 일을 후회해봤자 뭐하냐. 그리고 명퇴 때 받은 그 돈, 그 많은 돈을 다 썼다고. 당연하지. 당신이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돈반 이상을 가지고 가서 날렸고. 우리 아이들 학원비만 200만 원이니까. 왜 아이들은 학생이라 그래? 우린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 할 건데. 말이 물론이라고 근사하게 나가지 않았다고 그것은 알아. 나도 얼마나 애가 탔는지 그동안. 명태를 그렇게 말린 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해서 삶이 엉망이 되고 빚만 더 늘어나는데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남편은 집에서 TV를 보며 노는데 분위가 터지니까 매일 싸움밖에 안 남았었어. 나도 잘하려고 했잖아. 망치려는 건 아니었어.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는 건데 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꾸 더러워? 그래서 모두를 깊게 생각해보고 있어야 하는데 회사를 그만둬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야? 당신이 지금 이렇게 놀 때야 어디 공사장에서 돈이라도 벌어야 해. 벌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만큼 가정에 헌신을 했으면 아이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인생에서 이 정도도 못이야. 당신 가장이 어떻게 가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어떻게 쉰다는 말이 나와? 아이들 대입코 아이잖아. 그럼 내가 벌어와. 아, 왜 돈은 나 혼자만 벌어야 하는데 너도 집에서 놓잖아. 너도 엄마인데 너도 부모니까. 내가 나가설에 참 못났다. 못났어. 안 그래도 엄마 가게에서 매일 설거지하면서 일하고 있었어. 반찬값 벌려가 학원비로 나가고 있는 건 몰랐지? 제가 돈이 하도 궁해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하는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알바비를 받았는데요. 엄마가 제 사정을 하시고는 조금씩 더 얹어지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 인간이 돈을 벌어 오라는 말을 하니까 저는 열이 나겠어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남편과 많이 싸우는 날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창피해서 친구들에게 흉도 못 보였어요.
그래도 남편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금융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라서 저희가 넉넉한 편에 속했었는데, 그러나 남편이 퇴직하고 망해서 저희를 보는 친구들은 얼마나 한심해할지 상상이 가요. 저는 그런 대우를 다시 받기 싫어서 아무에게도 제 생각을 말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일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넋두리를 할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미치겠어요. 그 인간이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가장이라면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감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조서방이 하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거겠죠? 그동안 조서방이 집안을 얼마나 잘 돌봤는지 알아요? 지금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좀 지켜봐 주세요. 봐, 어제 일을 하래. 나한테 여기서 일하는 거는 엄마가 돈을 주는 거야? 그동안 얘기를 안 한 거든?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고 한 말이지만 어떻게 하면서 놀면서 나에게 일을 시키는 걸까 할 수가 있어. 부부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지? 아, 남편이 일을 못하는 처지라면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화내지 말라고. 그 사람이 일을 못하는 처지가 아니야? 사진이 괜찮고 많이 배우고 경력도 많은 사람이 눈만 높아져서 그러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병이야? 남편을 욕으로 하면서 정말 쉬지 않고 삼박사를 해도 할 수 있을 때였어.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를 구박했고 말리셨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어.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멀리 떠나고 급기야 말조차도 안 해.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흐른 것 같아요. 세월 속에서 남편은 집을 나가지도 않고 폐인처럼 살고 있었고 저는 부모님 가게에서 알바도 하려고 나갔지만 그런 날을 놔두고 집에서 TV를 보며 라면을 끓여 먹는 걸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이 뜨거워져 무슨 말을 해도 싫었고요. 그냥 헤어지지 못해 사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친정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다가 심하게 화상을 입으시고 아빠도 넘어지셔서 무릎을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 분이 다 아파서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었고 한동안 계속 가게 문을 두듯했는데 아빠랑 나랑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을 잠깐 열었었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일을 잠깐 했는데 아빠의 무릎이 더 안 좋아지고 저도 주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문을 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게의 문을 계속 닫으면 손님들이 다 떠나가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단골 손님들도 어디서 밥을 먹을지 못 찾겠고 밥은 어떻게 먹을지 걱정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겠지요. 엄마 아빠의 건강이 우선이니까 가게 생각하지 말고 아픈 것을 잘 치료해요. 우리 가게는 손님들이 많은데 이대로 문을 닫으면 아깝지 않나요? 근처에 식당이 많지 않고 밥을 먹으려면 멀리 가야 해서 큰일이네요. 그럼 가게를 팔까요? 차라리 가게를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 몸도 다 아프고 더 이상 장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차라리 권리금을 받고 파세요. 이 가게를 폐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누가 사과대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해볼래. 초소방도 있으니까 너 둘이 해보는 게 어때? 둘은 건강하고 젊으니까 잘 알 수 있을 거야. 아, 내가 전에 한번 아빠랑 문을 열었다가 큰 코 다쳤네요. 어찌나 맛없다고 욕을 하시는지 엄마를 데려오라고 알렸어. 나는 보조지 메인급이 아니잖아. 엄마가 다 알려주면 되지? 조리법부터 거래처까지 다 알려줄 테니까. 안 해, 엄마 말대로 한번 해봐. 어차피 미쳐야 본전 아니냐. 너희가 딱히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해보다 안 되면 그때 그만두면 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깜냥이 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겠어요. 나는 엄마처럼 음식만 낼 줄 몰라. 손맛도 없다는데 이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가 다 알려줄 테니까, 아이야. 늙은 부부들보다 젊은 부부가 훨씬 잘할 수 있겠지. 엄마 아빠가 다 알려줄 테니까
엄마 아빠는 내게 가게 운영을 강력히 바라셨어. 계속 못하겠다고만 말하던 나는 결국 생각해보고는 부모님 집에서 떠나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 그날 밤 남편과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도 가게 운영에 반대하겠지 생각했어. 혹시 당신, 우리 엄마가 가게를 넘겨준다고 하면 도전해볼 생각 있어? 당신만 생각하면 엄마가 넘겨줄 테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식당을 할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거야. 안 돼. 그럼 엄마의 식당을 문 닫아야 해. 그래도 몇십 년 해온 장사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까워서 우리한테 말할 거야. 생각이 있으면 엄마와 아빠가 다 알려줬는데. 역시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죠. 저희가 무슨 장사를 하나요? 이런적으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해온 가게인데 아깝긴 하지만 꽤 잘 되는 가게인데 장님, 장인, 언니 다 알려주시면 해볼 만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하는 거야. 나도 엄마와 아빠가 오랫동안 해온 가게인데 아까워서 해보고 싶어도 우리는 자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당신이 한다고 하면 해볼 의향은 있어? 오빠와 새언니는 전문직이라 노후 걱정 없으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띄어쓰기를 보완하여 문장을 추려내 보겠습니다. 흘려받는다고 하고, 그래, 그러면 어차피 우리 하는 일도 없고 돈도 벌어야 하긴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하다가 못하겠으면 그때 그만둬도 되는 거잖아. 아빠도 그 말을 했더라. 하다가 못하면 그만둬도 된다고 일단 한번 해보라고. 이 나이에도 주저하게 되네.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마다해. 그래 한번 해보자. 내일부터 가게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남편과 함께 엄마의 레시피와 아빠의 노하우로 가게를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엄마의 레시피를 꼼꼼하게 적어왔고 그걸 그대로 재현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맛이 나질 않았어요. 저도 부족한 맛이라는 걸 알고도 주문한 단골 손님께 내어드렸더니 이 맛이 아니라면서 화를 불같이 내고 가신 분들도 많았어요. 이거 맛이 완전히 다른데? 손맛이 아니잖아. 그 맛이 먹고 싶어서 온 건데? 아이고, 나 이런 음식 못 먹습니다. 먹었으니 돈 안 내고 갑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따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아직 미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열심히 연습해서 맛을 제대로 낼 테니까 꼭 다시 와주세요. 저는 주방에 있다고 치지만 욕을 먹는 건 오로지 남편이 다 감당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객들을 상담하는 업무를 맡아서 그런지 차분히 잘 응대를 했어요.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요령이 없어서 주방이 꼬여서 음식이 한참이나 안 나가서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음식이 안 나와요? 주문 넣은 지 20분이나 넘었는데요. 이러다가 점심시간 다 지나가요. 죄송합니다. 주문이 꼬여서요. 지금 만들어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욕먹으며 장사를 해보니 한 달 후 어느 정도는 손에 익게 되었어요. 엄마의 음식을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엄마도 아빠도 인정해 주셨어요. 그때서야 발을 돌린 단골들이 하나 둘 다시 오시기 시작했고 가게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어요. 장사가 정말 어렵네요. 평가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몇십 년을 하고 살아가셨을까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과 잘 맞춰주는 것도 힘든데 남편과 함께 일하다 보니 사이가 다시 좋아졌어요. 일이 힘들어도 남편과 함께하니 더 든든했고 부부관계도 좋아지니까요.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저희 부모님 덕분이에요. 저희는 종종 부모님을 만나 같이 식사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장모님 몸은 어떠세요? 장인어른도 무릎은 괜찮으세요? 차도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우리 늙은이들은 이미 몸이 다 상했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살아갈 만해요. 장사가 이렇게 힘든 건지 아예 말만 들었었지. 직접 해보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듭니다.
엄마, 아빠는 이렇게 힘든 일을 몇십 년씩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집에 돌아와서 씻으면 기절하고 자는 게 아니라 기절이 기철이에요. 너무 힘들어. 자식 때 있는데 어쩌겠어요.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단골도 생기고 단골이 또 내려옵니다. 자식처럼 느껴져서 그때는 사명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아이, 그 사람들 밥 끊길까 봐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의 각오가 더 커집니다. 둘은 잘 해낼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할 테니 그래도 가게가 꽤 크니까 잘 운영해서 2점도 내고 3호점도 내면서 잘 운영해 봐야 해요. 아유, 2호점 3호점은 무슨 지금 가게 안에 사람이 꽉 차는 날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이룩하셨던 그 명성까지 이루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아무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은 전적으로 저희를 믿어주셨고 밀어주셨어요. 저희가 한다고 하긴 했지만 예전 부모님의 명성을 이어가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고민을 하기도 했고 더 잘하려고 마음을 다 잡았죠. 부모님이 일궈내신 가게라 아무렇게나 할 수 없었어요. 못하면 부모님 욕으로 갈리거든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지러더라고요. 인근의 새 아파트에 이제 입주한데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가족들이 손님들이 올 텐데 우리 메뉴를 개선해보는 게 어때? 지금 있는 메뉴도 괜찮은데 메뉴를 다시 조정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해봐. 지금까지 찌개는 사실 어른들 맛이지. 가족 손님들을 맞이하려면 아이들 입맛도 고려해야 하는데 보리밥 대신 칼국수는 어때? 장모님의 메뉴에 있던 비빔밥을 보리밥으로 바꾸고 다른 메뉴는 그대로 두고 칼국수를 추가하는 거지.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이들은 면류를 좋아하거든. 칼국수는 좋다. 그리고 이런 데 와서 먹는 밥은 혈미. 아, 칼국수라면 그냥 칼국수 말고 이상한 말은 없어야 해. 칼국수만 팔고 아이들은 어때? 어때? 괜찮겠죠? 이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메뉴가 늘어나면 장사도 해보고 다른 메뉴들은 조금씩 정리해보죠. 그래서 그런데 칼국수는 좀 연구를 해서 우리 가게만의 칼국수로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멀리서도 찾아와서 먹고 싶은 특별한 맛이어야 하고 맛도 꼭 좋아야겠죠? 고심해서 메뉴를 다르게 구성하고 엄마와 함께 칼국수 레시피도 연구하여 개발했어요.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것저리 김치도 배웠고 더불어 인테리어도 가족 단위로 즐겁게 손본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마음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아파트에서 입주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홍보를 열심히 했고 저 역시 전동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노인들을 모셔왔어요. 대접해드리기도 했고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사람들이 종종 방문해 주었기 때문에 아파트 커뮤니티에 우리 가게가 소개되었는지 입소문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동네의 숨은 맛집으로 소개되며 SNS에서도 소개되었어요. SNS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요즘에는 SNS 홍보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가게는 운이 좋게 나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소개가 되어 참 다행이었어요. 가게 테이블이 꽉 차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매 시간 꽉 차게 되었고 이제는 줄을 서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10개월근 혹은 3년 만에 손님들한테 혼난 가게가 맛집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잘 되니 직원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고용하고 알바생들도 고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틈 없이 바빴어요.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몸은 더 힘들어졌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람들이 보상을 왜 받아야 하는지요. 자꾸 웃으면 그 보기 싫던 주름도 예쁘겠지. 그런데 보톡스 맞을 돈으로 많이 웃으면 보톡스만큼 효과보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주 생활이 윤택해지는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매출이 2억을 찍었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아이들한테 지원도 팍팍 해주고 저도 갖고 싶은 것들 다 샀어요. 정말 꿈만 꾸던 날이었습니다.
너네 그동안 다니고 싶었던 학원들도 다녀 엄마가 아주 팍팍 밀어주었죠. 가기 싶은 학원이 어딨겠어요.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아이의 공부는 싫다. 이젠 지치겠어. 그냥 과외라도 받을까? 제대로 된 선생님들을 불러서 많은 돈을 주더라도 너를 대학에 보내고 싶다. 내 아이 엄마 형은 이미 실패했어. 벌써 내신이 망했는데 어떻게 대학에 갈 거야? 그냥 가게 2호 좀 내줘. 그게 성공하는 길이야? 나는 4호 좀 내주고. 이런 걸로 성공할 생각은 안 했어. 부모님 덕이 있어야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 장사는 머리도 좋아야 해. 너희들아, 머리 쓰지 말고 공부를 하라. 어린이 학원비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원에 다니지 못해서 성적이 그딴 모양인 줄 알았어. 제대로 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좋은 학원에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돈이 많아도 자녀들의 성적은 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네요. 돈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네요. 알고 보니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줄 아는 아이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이 있어도 공부를 시킬 수 없어서 참 인생 아이러니합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부모님들도 뿌듯해하셨어요. 어느 날 문정성실에 위치한 조회가게에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아주 VIP 손님처럼 정중히 대해드렸고요. 직접 만든 음식을 내어드렸고 겸허히 평가를 받아들었어요. 너희가 잘해낼 줄 알았다. 아, 봐라. 늙은 이들보다 훨씬 낫다고 오하셨지요. 정말 잘한 일이네요. 당에 다 장님 장인어른 덕분이죠. 저희가 이만큼까지 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닐세, 다 자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이제 내 가게도 아닌데 명예 정리하자. 아, 명의요. 아, 그거 아직 생각도 못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버는 촉촉 다 저희한테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내 거라는 게 책임감을 더 갖게 해. 그래서 명의가 중요한 거야? 명의가 어차피 우리 늙은이들은 가게에서 손 뗐고 더 이상 그 창사 힘 없으니까 그나마 힘 있을 때 명예 변경하자. 그럼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장모님, 장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저희 아주 올바르게 음식을 팔겠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면 됐어. 자네는 더 잘 될 거야. 안 그렇고 말고 전에 말했지 2호점 무좀도. 내년에는 남편이 싱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했고 그런 마음에서 함께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독 많은 돈을 벌어도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야 할 때는 은행에서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남편 명의로 모든 것을 관리해 왔어요. 집과 차, 심지어 계약서도 남편 명의로 돼 있기에 부모님께 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남편이 해야 했습니다. 서류 정리를 끝내자마자 남편은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그냥 생활비 정도만 벌어도 내년에는 싱글로 잘 살아갈 수 있겠네 라는 말을 했어요. 좋겠다고 시작한 거였잖아. 우리 정말 잘 해냈다. 그치. 그러니까 그때 당신이 안 한다고 했으면 나도 안 하려고 했거든. 우리 용기를 내길 잘했어. 우리가 의외로 장사에 성공한 것 같아. 이런 대박집을 만들어내다니. 아, 아직도 꿈만 같아. 그래서 말이야. 우리 은근 장사의 수질이 좋아 보여? 신메뉴는 우리가 생각해 했던 거잖아. 딱 붙네. 그래서 말인데, 아, 그때 장모님 장인이 오는 말씀처럼 2호점이랑 3호점도 내고 싶어. 막상 명의가 변경되니 내 가게라는 생각이 더 커지고 예차이를 체인으로 만들어서 더 싶어. 아유, 나는 지금 가게도 벅차니까 그만. 2호점 3호점은 정말 꿈만 같다. 그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잘해보자. 저는 그때 그냥 남편이 자기의 꿈이라고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누구나 다 가슴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씩 큰 꿈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큰 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가게에 붙어 있지 않고 많이 바빠졌다고 해요. 제 지점들을 내고 싶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군요. 아, 정말 바빠 죽겠네요. 어디 갔다가 이제서야 온 건데 가장 밥을 점심에 먹고 저녁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강아지 발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요. 말이죠. 지금 주점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을 만나고 왔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답니다. 쉽게 볼 일이 아니라서 작은 계획을 세워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라도 일단 잘 하자고요. 당신이 빠지면 너무 힘들어서 빠질 줄 알면 아줌마 한 명 구해놓고 가야 할 거예요. 차마 남편이 큰일 좀 도모하겠다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이 있으니까 그러고 있어요. 바빠서요. 아무튼 앞으로 사람을 못 구하면 나가지 못하게 돼요. 제가 이 가게에 사람들이 찾아줌으로써 감사한데 남편은 지점을 내고 싶어 했어요. 가게를 잘 운영하면서 큰 꿈을 키우면 말을 안 하는 거려. 자리를 비우면서 자기 할 일을 못하고 딴짓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성질이 나요. 적어도 우리 가게에 온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게가 끝나면 만나거나 해야죠. 그런 모습이 저는 싫었어요. 한편 우리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남편이 그 돈을 가지고 주머니를 차고 지점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하러 다녔을 때 남편이 시댁에 많은 돈을 가져다 준 게 뒤늦게 알려졌어요. 사실 시댁은 잘 못 사는 편이라 우리는 시댁에 돈을 꼬박꼬박 용돈으로 드렸어요. 시누이는 애가 셋인데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남편은 돈을 많이 벌자 시누이에게 전셋집을 얻어주었고 부모님께는 명품뿐만 아니라 차까지 사주셨어요. 오, 고마워. 내가 동생에게도 얘기했지만 전세를 옮기고 싶었는데 내 소원이 올케에게 이루어졌네. 너무 고마워. 아, 형님, 그게 뭔 소리예요? 전세집이 누구 건가요? 제 것이에요. 혹시 우리 남편이 전세집을 해준 거예요? 어마, 몰랐구나. 그럼 됐어. 못 들은 걸로 해. 동생이 비밀로 해줬나 봐에 내가 너무 과격했나 봐. 미안해요. 올해 먼저 끊을게. 시누이 전화를 받고 머리가 쑤셨습니다. 남편에게 당장 따져보고 싶었지만 일이 바빠서 한 템포 화를 억누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시부모님이 가게로 오신 것 같지 않아요. 아주 멋진 차를 타고 아주 멋진 옷을 입으셨고요. 시부모님께서 원래 그런 옷을 입는 분들도 아니시고 차도 없으셨기 때문에 제 눈이 휘둥그레진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 차와 명품 옷, 가방까지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휴, 어쩜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손이 큰지 몰라요. 내 손녀 덕분에 말년에 호강을 다 해볼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남편이 같이 가서 사드렸구나. 어머님, 아주 부잣집 사모님 같으시네요. 밥 드실 거예요. 앉으세요. 우리 남편은 아주 돈 쓰는 스케일이 재벌급이거든요. 돈이 많아서 눈이 배는 게 없나 봐요. 저는 뒤통수를 한 방에 얻어맞은 것 같네요.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표정을 조절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시부모님께서는 앞에서는 기분을 나쁘게 드러낼 수 없어서 내 마음을 다시 숨기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잘들 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이 듣기 싫어서 직원들이 다 퇴근한 가게에서 내 마음을 속삭여 토로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그렇게 많이 쓰면 어쩌려고, 그리고 바로 진심부터 말하자면 나는 이런 말은 하기 싫은데 차별하는 거야? 당신의 부모는 부모지만 우리 부모님은 부모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이 기반이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지급했어. 인수금을 받았고 권리금도 지불했어. 무료로 가게를 맡겼는지 생각해봐. 그 돈에 신경도 안 쓰지. 그 돈은 내 여모께 련붓. 아버지께 드린 돈보다 더 많다. 그것은 합법적인 금액이에요.
시간이 드는 비용과 당신이 시간을 들여주신 돈은 그냥 효도하고 싶어서 주신 무료 돈이에요. 어떻게 그 돈과 그 돈이 같을 수 있겠어요? 정말로 지겹다. 매번 돈 때문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돈 때문에 또 싸워요. 그럼 너도 너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려. 너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지금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어서 드리지 않는 줄 알아요. 아이의 생각을 해봐.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서 많이 벌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그만하세요. 정말로 지쳐서 돈 때문에 싸울 거면서 언제까지 돈돈거리실 거예요? 이 정도 벌었으니 이 정도 써야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니 뭘 해야 하는지 몰라. 알고 싶지 않은 건가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요? 정도로 말을 삼가주세요. 적당히 해주세요. 이젠 진절이 나요. 쥐뿔도 없는 사람. 사람답게 대해줬더니 어디서 가져다 주는 거야? 서로 적당히 해봐요. 둘 다 서로 질려 그만두자고. 아이 그래 갈라져서 이혼하자. 이제 나도 너를 필요 없어 할 거라고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였어요. 돈 좀 작게 시댁에 바치라고 하는 말 중에 왜 갑자기 이혼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였나요? 아니면 제가 그럴 수 없는 말투를 한 건가요? 저희 싸움의 강도를 보면 냉전 중일 때 더 심하게 싸웠어요. 이 정도는 약하게 싸우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혼 돈을 작게 쓰라는데 갑자기 이혼을 제안하자고 생각하는 건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혼이야, 무슨 이혼. 매번 생각 없이 지르는데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나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 그런데 남편은 그동안 저와의 이혼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가방에서 이미 써놓은 이혼 소장까지 꺼냈습니다.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는 차차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이혼이나 하자고. 나는 다 사인해놨고 당신만 사인하면 돼. 아휴. 지긋지긋하다. 진짜로 끝내자. 갑자기 웬 이혼이야? 아니, 그동안 준비해 온 거야. 혹시 너 여자 생겼니? 여자는 무슨 너랑 살기 싫어서 그런 거지? 괜히 흠잡으려고 하지 마. 더 좋은 사람을 찾겠다. 당신이 나랑 잘도 이혼하겠다. 아니, 이혼이 무슨 맘만 먹는다고 뚝딱 되는 줄 아냐?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데. 인간아, 잘 알아보고 나한테 지르는 거야? 당연히 알지. 당신과 같이 돈을 밝히는 여자에게 한 푼도 죽이지 않겠지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것들은 필요 없고 집이든 차든 다 주겠어요.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도 좋고 차고 당신이 돈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그것을 다 내어주면 당신을 거지로 만들어드는 걸 아시죠? 현재 월 매출이 몇 억인데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맞나요? 그래, 이제 본 돈은 나 혼자 다 쓸 거예요. 너 한 푼 안 주고 나 혼자 다 가질 거니까 당신은 한번 힘들게 일해봐야겠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혼나야 해요. 너 같은 사람들은 돈을 끊겨주어야 한다는데 남편을 도울 줄은 아는데 어디서 검은 돈만 배워서 그 돈으로 뭘 하겠다고요?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 집이나 차를 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시댁에 드리려는 거야? 나는 마누라인데 당신보다 우리 부모님과 형제가 더 중요해요. 중요하다. 왜 그런 건가요? 그런 내 말이에요. 속이 있었네. 그래서 그 가게가 당신 건데, 당신이 그 가게 가지고 갈 건데, 그래서 하는 거구나. 근데 그거 알아? 가게명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뭐뭐 가게 이름을 왜 안 바꿨어? 왜 서류는 다 정리했고, 돈도 다 줬잖아. 왜 아직 안 바뀌었어? 왜 그런 거니까? 그게 왜인지 찜찜해서 나중에 하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랬나 보다. 내가 잘한 거겠네? 그래, 여기에 사인하면 되지. 그래, 이혼하자 해. 저도 이 판 떼기가라는 생각에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려고 했어요. 주방에서 볼펜을 가져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려는 순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남편이 순식간에 이혼 서류를 가로채 확확 찢은 후에 본인 입에 쑤셔 넣었다고 해요. 아니요, 이혼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래에는 개정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한 번만 더 보겠다. 이혼하려거든 그냥 이렇게 전화하면서 몰래 나가는 건 하지 마. 황급하게 나간 게 아닐 테니까. 얼마나 속았음을 알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너희 같은 인간이 있어서 소장할 거 다 가져와. 이혼할 테니까 너 혼자 다 버리고 다 써봐. 내가 상관 안 할 테니까 어디서든 해보렴. 여기서 한번 시도해봐. 내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남편은 뒤돌지도 않고 어디론가 뛰어나갈 거야. 어딜 갈 것 같아? 당연히 법무사 사무실 갔을 거야. 성명 바뀐 건 아닌지 확인하러 가겠지? 이 인간이 하는 짓 알만하죠. 퇴근한 법무사 불러와서 확인하겠다. 미쳤어. 누가 이해하겠어요? 최악이고 싫어서 가족 들어.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한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돈을 다 써버리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덕분에 가게를 차려 그나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돈을 퍼주려고 해서 제가 화가 나요. 안 나게 나요.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이혼을 하자 하고 돈을 물려주신 가기를 이유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인간과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가장은 자기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을 위해 생각해야지 돈 생겼다고 시댁에 덤덤하게 바치는 행동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양과 동일하게 행동하든지요. 자기네 부모만 부모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 학대를 당해야 합니까? 가게를 솔직하게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그 돈의 2배를 받았을 텐데 거기서 우리 부모님이 준 돈은 모르고 저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요.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는데 제 속이 타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참고 넘기죠?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지.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집으로 퇴근했어요. 얼마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남편은 말없이 방에 들어와 잠을 자려 들었어요. 나가, 인간아. 나가서 뒤져라. 여길 왜 들어와? 그렇게 말한 후 너는 왜 남편의 시댁에 가서 자재 서서 내가 내 남편이냐? 내가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 다빠야 라고 부르냐? 나가 서자 남편을 안방에서 쫓아버렸고요. 그랬더니 거실에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걸며 사다요. 아우, 얼마나 얄쌀면주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이후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남편이 계속 말을 걸어도 대꾸하기 싫은 기분이에요. 그 인간은 자기가 범한 죄가 있으니까 저한테 살살거릴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수박게요 여보, 내 티셔츠 못 봤어요. 분명 여기 어딘가에 놔뒀는데 그 어디로 갔을까? 아빠 엄마 화난 거 안 보여? 아빠가 알아서 차려입어. 아휴, 아빠는 의외로 눈치가 없어. 아빠 엄마 하는 말을 때는 몸을 사려 더 큰 한 방 먹기 전에 20대인 나도 하는데 아빠는 그걸 왜 몰라? 그냥 다른 거 입고 가세요. 아빠가 엄마랑 화해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말을 해야 화해를 하니까 계속 말을 시키는 거지? 그런 방법은 엄마한테 통하지 않아요. 그냥 미안하다고 직접적으로 사과해요. 그게 더 잘 먹힐걸. 남편은 그건 또 싫은지. 머리만 극적일 뿐이었어요. 아들과 남편은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회이긴 한데요. 이번 일은 아들들도 그 인간을 한심하게 보았어요. 아빠가 오죽 못났으면 어떨까요? 우리 사이가 다시 어색한 관계가 됐고 속마음을 알게 되니 이야기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말을 꺼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 후 사업자 등록부터 가게 명의를 부모님 이름으로 다시 변경했고 그러고는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 가게를 나에게 상속하셨고 받았던 돈도 다 돌려줬으니 당신이 그 돈을 상환하던가 알아서 처리해. 당신은 종업원으로 남을 거니까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셔. 내가 당신을 아주 빈털터리로 내쫓아낼 테니까. 부모님께서 상속해 주신 것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돈을 다 쓰고 싶다고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네요. 만들어졌더니 아주 돈 앞에서는 부부일 뿐이고 의리도 없구나.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해볼 거야. 이혼해 보려니까 어딨어 해보자고. 아휴, 미안해. 그때는 그 순간에 오만하게 방자하게 행동해서 화가 났고 실제로도 했었지. 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그리고 앞으로 모아둔 돈도 나가 다 관리할 테니까. 알겠지?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일단은 데리고 살아는 줄게. 하지만 비슷한 일이나 또 일어나면 내가 양보하지 않을 거 알겠지? 오만하게 방자하고 기고만장한 전남편의 일은 끝났어.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또 문제가 생기네. 제 남편이 돈에 취미를 붙인 신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와서 돈을 달라고 해 제와 남편을 번갈아가면서 돌면서 아니 뭐 빚쟁이 마냥 돈을 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사람이 좋던 때마다 신우와 싸웠는데 모진 소리도 많이 했지만 신우는 지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시어머님께 그만 보태고 신우이에게 돈을 주라는 말을 하기도 하더라. 너희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신우는 각자 얼마를 챙겨줘야 하는지 힘들어하냐? 그 돈 다 쓰지도 못할 거면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탐내는지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지. 혹시나 어머님,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인데 그 돈을 어째서 신우에게 월급으로 주는지요? 어머님 아버님은 부모니까 돈을 버시는 입장이 아니니까 우리가 주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은 마음만 먹으면 돈도 버실 수 있는데 남의 돈을 탐내는 이유가 뭔지요? 저는 혼내줄 순 없겠지만 지금 힘들게 번 돈을 왜 형님에게 주지 않느냐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가족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도 힘들 때는 상대방을 돕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고 있나요? 그분이 제게 힘내라고 한다면서도 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고 오직 받기만 하는 태도를 보였죠. 또한 그분께 받은 도움은 거의 없는데 그 도움으로 인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죠. 정말 염치 없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행동도 적절치 않습니다. 동생에게 용돈을 요청하는 것도 형님의 역할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나요?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요청해야 하는데요. 그건 어머님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어머님 앞에서 자기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아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올 텐데 너희 부부가 우리 아들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건 그에게 말하세요. 여기서 그냥 종업원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사장이고 남편은 월급을 받으니까 형님, 용돈을 어머님에게 드리는 용돈까지 남편 월급에서 받아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이 없는 거 매장한 것, 포르장말 없고 싸가지 없는 거 너는 잘났으면 잘났지 우리를 모른 척해.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머님, 누나한테 전셋집을 해줬는데 용돈까지 받으면 주는 사람이 있는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이지요. 정상은 아니에요. 아들을 정상으로 키우고 싶으시면 그런 욕구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별의별 욕을 다 하죠. 저도 참지 않고 다 내뱉었습니다. 시댁은 좀 거지 은성이 있어요. 결혼할 때부터 그랬죠. 좋은 게 있으면 다 자기 달라고 하고 돈이 생기면 다 자기들 도와라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참는 부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 자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신이건 남편이건 다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밖에 생각하는 말이에요. 아이 거지 은성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부모한테 배운 거네요. 역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걸로 봅니다. 신우랑도 대판 싸워서 전셋집을 남편이 철없이 준 것이니 써먹으라고 했고요. 한 번만 더 전화 오면 자금 추적하게 만들어서 전셋집도 빼앗아 버릴 거니까 빚더미 마냥 돈 달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만정이 다 떨어지는 집안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우리 음식점 종업원이 되면서 나에게 이제부터 월급을 타가고 있었잖아요. 그 월급이 남편 혼자 쓰기에도 벅찬 돈이라 보니까 시대적으로 용돈을 싹 다 끊었어요. 예. 우리 아들이 말이지도 쓸 돈이 모자라다고 우리에게 주던 용돈을 싹 다 끊었지요. 이렇게 매정한 수법이 있니? 그래서 말인데 무슨 일이 우리 아들아, 너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우리도 생활비를 내야 하는데 어머님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어머님 아들도 어머님을 닮아 그런 기질로 자기 쓸 돈밖에 없다고 용돈을 안 주는 것이에요. 아이쿠, 어머님 아들을 욕하지 마세요. 다 어머님이거든요.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제게 어떤 체면으로 생활비를 요구하십니까? 저도 돈이 없어요. 어머니 아니요. 우리가 뭐라도 터져서 지금은 방도 고리고 냉골이 되었어요. 아들까지 그 못해 엘리먼의 자식까지 우리에게 입싹 닦으면 우린 진짜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아이씨, 제가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들이나 딸에게 물어봐 주세요. 이죠. 저 얼른 주방으로 가야겠어요. 체면에 어긋나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답없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남편과는 정의가 없지만 아이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좋다고 생각하지만요. 하지만 이혼 서류는 항상 화장실 서랍에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사직서를 품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저희 애들에게는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부모의 이혼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고 살고 있답니다. 돈을 좀 번다고 오만하고 방자했던 우리 남편은 참으로 우습죠. 지금은 완전히 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애들이 대학 다 가면 그때 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답인 것 같아요. 다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게 맞죠? 인생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살길 바라며 참고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바람이 많이 차요.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